새학기를 앞두고 부천 지역의 중고 교복 가게인 교복은행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에 동참하는 교복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양구 리틀 야구단이 전국대회 2연패를 목표로 맹연습 중입니다. 선수들은 또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위해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정 당협위원장이 부천 오정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과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양구가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집중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3,996명으로 역대 최다인데요.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와 비교해 65명이 증가한 겁니다. 국내 발생이 3,990명, 해외 유입이 6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평에서 493명, 계양에서 344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PCR 검사 건수도 연초 2,000건대였던 것이 10배가량 증가한 25,17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 지역 역시 17,751명이 신규 감염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 13,651명보다 4,1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사흘 연속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931명, 김포가 74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인천시가 10일부터 재택치료 의료상담 지원센터 6곳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미만의 일반관리군에 속한 재택치료자는 스스로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센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평 지역은 부평 세림병원, 계양 지역은 한림병원이 상담센터를 맡아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향후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 15곳 모두를 상담센터로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고위험군 확진자와 일반 확진자를 나눠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합니다. 먼저 집중관리 대상자의 경우 관리 의료기관 4곳이 하루에 2번 유선으로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 확진자는 스스로 상태를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상담센터를 통해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의료 상담은 김포 우리병원과 뉴고려병원, 히즈메디병원 3곳에 마련된 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입학과 동시에 새 학기가 시작되죠. 코로나19로 차질을 빚던 등교 수업도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입학 예정자들은 학교에 갈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부천 중고 교복 가게인 교복은행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장 안에 중고 교복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부천 전 지역 학교의 교복부터 생활복, 체육복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교복 한 벌에 15,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인기가 높습니다. 생각보다 크고요. 지금 찾는 교복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년이 지남에 따라서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새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부천 YMCA와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교복은행. 졸업을 하거나 성장하면서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된 중고교복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집중 운영 기간인 이달 말까지 판매된 옷은 교복값의 90%를 기증자에게 입금해주고 팔리지 않은 교복은 기부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복 한 벌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버려져야 될 교복들이 재활용된다는 거. 재활용돼서 또 학생들이 나름 구입해다가 새 교복 아닌 물려입는 교복 나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가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25년째 이어져 온 부천 교복은행. 여기에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나아가 기부와 나눔 문화에도 동참한다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어린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야구단, 리틀 야구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 계양구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력도 출중하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2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맹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성적 기대가 되는데요. 취재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앳된 모습의 선수들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공을 주고받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하 학생들로 구성된 계양구 리틀 야구단입니다. 지난 2017년 창단 이후 현재 선수는 모두 16명. 나이는 어리지만 야구를 향한 열정은 뜨겁습니다. 내야 핸들링이나 배팅 칠 때는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자신 있다 생각합니다. 평소에 타격이랑 던지는 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타격이랑 던지는 걸 주로 연습하고 있어요. 프로 가고 메이저리그 가고 그런 거. 매년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결과 지난해에는 통영시장배 전국 리틀 야구 대회에 출전해 창단 4년 만에 첫 전국 대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리그전부터 결승전까지 5경기를 모두 승리한 데 더해 결승 경기를 제외하면 매 경기 2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2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입니다. 제5회 화성시장기 전국 리틀 야구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 대회에 맞춰가지고 동계 훈련서부터 지금까지 포커스를 맞추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에도 우승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우승을 해가지고 2년 연속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승리의 맛을 본 계양구 리틀 야구단이 올해 또 한 번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2일산대교를 방지하기 위한 민자도로 감독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 등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밖에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2022년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테마구역 조성과 특화 상품 개발, 문화 예술 공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작전시장과 계산시장을 비롯해 주변의 상권 일대를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준비단을 구성하고 주민 홍보와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공모사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이 진행됩니다. 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래 인천시 의원을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병래 시의원입니다. 예, 먼저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남동구 동물보호연대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동물 복지의 중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 동물 학대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그 수법도 잔혹해지고 있어서 어린 학생 때부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교육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교육을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는데요.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요. 교육청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내실 있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시행을 위해 행정기관인 인천시 동물보호전담부서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인천수의사회라든지 인천 관내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회적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그 국내 전체 가구 중 그 반려동물 그 양육 가구 비율이 2010년 그 17.4%에서 2015년 21.8%, 2020년 27.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동물 학대와 유기 등 부작용도 크게 증가하면서 동물 유기 등 발생 건수는 2016년 8만 9천 마리에서 2017년 10만 2천 마리, 2018년 12만 1천 마리로 증가하고 있어서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와 동물 학대 방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동물 복지에 대한 공감도 제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그 아동 청소년기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배우고 또 이를 내면화하는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좀 더 가까워질 것이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시의회 이병래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즉각 중지입니다.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정 당협위원장이 10일 부천 오정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과 열병합 발전소인 GS파워의 증설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석 위원장은 부천시가 오정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등의 문제점 해결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GS파워에 대해서도 증설을 하면 온실가스와 공해 물질의 총량만 늘어나게 된다며 현대화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시민 소통입니다.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소통을 강화하는데요. 인천시는 먼저 부평 미군기지 주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각종 원래회의 등을 통해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원 조성 관련 진행 상황과 계획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오염 토양 정화 작업과 공원 조성 계획, 미군기지 내 건축물의 가치 조사 결과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평구 구정 홍보지, 부평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유될 방침인데요. 인천시는 올해 8월까지 부평 미군기지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도시 농업이 주목받으면서 텃밭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키워드는 도시 텃밭입니다. 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가 고촌읍 전홀이 공영 도시농업공장에 있는 텃밭을 시민들에게 분양한다는 소식인데요. 한 면당 5만 원의 분양료를 내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분양 자격을 얻게 되니까요. 텃밭을 분양받으려면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8일 제6기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 위촉식을 열었는데요. 이날 위촉된 주민위원은 모두 97명으로 이들은 공개 모집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주민들의 의견을 부평구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특히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제안 사업을 심의합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이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부가서비스 확대와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한 공동양육공간 확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10대 혁신 과제를 수립하고 상설 수기시민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 항목, 14개 지표에 대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